대령 숙소를 공여로 달라! 2차 경합이 또다시 무승부로 끝난 밤, 궁궐의 정적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질신기색이 역력한 연희군은 텅 빈 편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늦은 밤까지 수라간을 정리하는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유리대결에 거는 게 아니었다고 자책하는 연희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지영을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군은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더는 너를 이 무거운 짐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희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영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이 선 얼굴로 연희군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결연하게 연지영은 말했습니다.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다면서 이것은 이제 저만의 싸움이 아닌 조선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고 말이죠.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에 연희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지영의 눈 속에 담긴 꺾이지 않는 의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산대군의 처소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과 독대하며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대업을 위해 대령 숙소 하나쯤은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제산대군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미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3차 경합을 반드시 지영이 패배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명나라 사신이 연지영을 공료로 요구하게 만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연희군의 가장 아픈 상처,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이 명나라로 끌려가는 날, 주상의 성정이 불같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제산대군은 자신의 신복에게 낡고 검붉은 얼룩이 묻은 여인의 적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패비 윤씨의 피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의 눈앞에 던져주어 억눌렀던 광기를 터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성을 잃고 칼을 휘두르는 순간 신하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나는 그 피를 발판 삼아 새로운 용상에 오를 것입니다.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은 이 거대한 반정의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이자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3차 요리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며칠 밤낮으로 연구한 비장의 무기 흑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9번 찌고 말린 흑삼의 깊은 약성과 닭의 기운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조선의 혼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압력솥 뚜껑으로 요리는 무사히 완료가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무승부였습니다. 3번의 경합이 모두 무승부로 끝날 경우 명나라가 승리한다는 불공정한 규칙에 따라 최종 승리는 명나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명나라 사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군을 향해 오만하게 외쳤습니다. 경합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선의 성의를 보고 싶다면서 저 대령 숙수를 우리 황제께 바칠 공료로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연희군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제산대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희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히 누구를 탐하느냐면서 칼을 뽑아들 기세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령 숙수는 과인의 사람이며 그녀를 데려가려거든 10만 대군을 이끌고 과인의 목을 먼저 베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연희군이었습니다. 왕의 폭언에 조정은 얼어붙었고 명나라 사신은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진 채 뒤돌아섰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는 그렇게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터졌습니다. 강목주는 감찰상궁 추월을 은밀히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고 제산대군을 만나서는 이날을 놓치시면 안 된다면서 반드시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완벽하게 터뜨릴 수 있다면서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연희군과 그의 배달은 동생 진명대군이 함께 사냥에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은 왕이 사냥 후 기력 보충을 위해 인삼이 든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것과 쓴 탕약은 질색한다는 사실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월을 시켜 인삼과 함께 먹으면 맹독이 되는 음식 상극의 탕약을 제조했습니다. 사냥터에서 연희군은 며칠 전 산에서 직접 캤던 귀한 산삼을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은 그 산삼을 달개 뱃속에 대추, 황기, 찹쌀과 함께 가득 채워넣고 겉에는 버터를 고루 발라 황금빛으로 구워낸 통닭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때 제산대군이 보낸 탕약이 도착했습니다. 형제간의 오해를 돈독히 하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연희군은 쓴 것을 싫어해 손도 대지 않았지만 사냥으로 지쳐있던 진명대군은 그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영이 만든 산삼 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명대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궁으로 급히 돌아왔지만 진명대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의원은 그의 온몸에 붉은 열꽃이 피어 있다며 음식에 의한 독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의심의 화살은 요리를 만든 지영과 수라간 식구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왕족 씨의 혐의, 지영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대군마마께서 다른 것을 드신 것은 없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는 지영의 말에 연희군은 곰곰이 생각하다 탕약을 떠올렸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여 탕약을 한 사발 마시긴 했지만 허나 그 탕약은 나를 호종하던 갑사들도 모두 마셨고 만약 탕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찌 진명대군만 쓰러졌겠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남은 탕약을 조금만 맛보았습니다. 21세기 셰프의 머릿속에 수많은 맛의 정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절대 후각의 소유자 길금이에게 탕약을 건넸습니다. 길금은 조심스럽게 탕약을 맛보았습니다. 톡 쏘는 계피와 생강, 은은한 감초와 대추의 단맛. 하지만 그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이질적인 향이 혀를 찔렀습니다. 길금은 탕약에는 육두구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육두구, 일명 넘맥, 태양의 시대 유럽을 열광시킨 귀한 향신료이자 다량 섭취 시 환각과 마비를 일으키는 위험한 약재. 조선에서는 극소량만이 약재로 쓰이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약에 든 양은 미미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멀쩡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때 길금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길금은 의서에서 본 적이 있다면서 인삼이라고 외쳤습니다. 인삼의 뜨거운 기운과 육두구의 기운이 만나면 그 상극의 독이 몸 안에서 불길처럼 번진다는 것이었죠. 오늘 인삼과 육두구를 함께 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진명대군뿐이었습니다. 모처럼 형제끼리 강모에 나가니 보기 좋다며 숙부이신 제산대군께서 보냈다는 연희군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영은 지난번 고춧가루 사건처럼 이번에도 해독의 열쇠는 적의 손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수라간 식구들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 강목주가 관리하는 약재 창고로 향했습니다. 진명대군의 열기를 내릴 유일한 약재, 용뇌향의 수액을 말려 만든 극도로 진귀한 약재, 빙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재 보따리를 들고 창고를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강목주가 나타났습니다. 왕족을 살해하려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내명부의 창고까지 터는 것이냐며 말이죠. 강목주는 서슬퍼렇게 외치며 지영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금이군에 의해 지영과 수라간 식구들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지영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플랜 B였습니다. 사실 창고에서 들고 나온 보따리 안에는 흔한 약초들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명대군이 쓰러진 직후 연희군에게 은밀히 구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노린 함정이니 이 함정을 역이용할 것이라고 말이죠. 지영은 일부러 약재를 훔치는 죄를 뒤집었을 것이니 자신을 막아서는 자가 바로 진범이라고 미리 연희군에게 말해놓았던 것입니다. 진짜 해독제인 용내는 이미 충직한 광대공길의 손에 들려 비밀 통로를 통해 진명대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진명대군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보고를 받은 연희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옥문을 열고 지영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을 품고 칼을 찬 채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처소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오기 직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예고편을 보고 원작 스토리를 제가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다음 주 예고편 썸네일을 보니 지영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며 옥고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예고편의 제산대군과 강목주가 무언가를 꾸미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야심한 밤에 군사들을 이동하는 연희군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목주는 보따리를 싸서 이동하는 수라간 식구들을 막아서서는 연지영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예고편에 소뚜껑이 도착해서 요리를 완료한 점을 기반으로 만들어본 스토리였습니다. 사실 원작 스토리는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